만약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당장 눈앞의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갈라놓는다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온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와 욕심 많은 형 놀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흔히 간단한 권선징악,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낡은 이야기의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선택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형제의 엇갈린 삶을 통해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운명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흥부와 놀부 형제의 운명 또한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라는 하나의 씨앗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죠. 두 형제가 함께 자란 집은 꽤나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습니다. 넓은 논과 밭이 있었고 곳간에는 햅쌀이 가득 차 있었으며 외양간에는 튼실한 쏘가 여물을 되새김질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날, 그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우애 좋게 지내며 재산을 공평히 나누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흥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지만 형 놀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슬픔보다는 탐욕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유산을 나눌 시간이 되자 놀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놀부는 기름진 논과 밭은 물론 조상대대로 살아온 기와집, 그리고 곳간에 쌓인 곡식 한 톨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옆에서 부추기며 동생네 식구를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흥부는 이런 형의 횡포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래 성품이 유순하고 다툼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하고 형과 대립하는 것 자체를 큰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형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부는 그런 동생의 순종적인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낡은 쟁기 하나와 호미 몇 자루만을 던져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흥부와 그의 아내, 그리고 줄줄이 딸린 아이들은 그렇게 정든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놀부의 집에서는 기름진 고기 냄새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길가에 앉은 흥부 가족의 행렬은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볏짚 오두막이었습니다.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흥부 가족의 기나긴 고난이 시작된 거죠. 흥부 가족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었고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흥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머슴살이를 하기도 하고 장에 나가 집신을 팔기도 했지만 대가족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부잣집 잔치에 가서 매를 대신 맞아주고 품삯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붉은 피멍이 든 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삼키면서도 주머니 속의 엽전 몇 푼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들에게 사줄 쌀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흥부는 인간의 선량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고 굶주린 짐승을 보면 자신의 먹을 것을 떼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 대신 연민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을 보며 흥부 가족은 작은 기쁨을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둥지에서는 귀여운 아기 제비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스르르 기어오르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란 어미 제비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소동에 아기 제비 한 마리가 그만 둥지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기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발견한 흥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구렁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진 아기 제비의 다리를 자신의 부드러운 옷고름을 찢어 정성껏 싸매주고 명주실로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흥부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 제비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가을이 되자 다른 제비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흥부 가족은 제비가 떠난 빈 둥지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그저 제비가 무사히 겨울을 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흥부 가족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떠났던 그 제비가 흥부네 집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제비는 흥부의 주위를 맴돌며 반갑게 지저귀더니 부리에 물고 온 박씨 하나를 마당에 툭 떨어뜨리고는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박씨가 아니었습니다. 제비가 가져다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한 흥부는 그 박씨를 정성껏 땅에 심었죠. 놀랍게도 박씨는 싹을 틔우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덩굴이 지붕을 온통 뒤덮더니 주먹만 한 박이 열리기 시작해 순식간에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박 세 덩이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어 박이 탐스럽게 익자 흥부와 아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차에 이 박을 타서 속이라도 끓여 먹으면 며칠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커다란 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톱질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첫 번째 박이 쩍하고 갈라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박의 씨나 속살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비단과 옷감, 그리고 값비싼 가구들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는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마당의 쌀산을 이루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던 오두막은 어느새 웅장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곳간은 쌀과 재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소박했으며 무엇보다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부의 선행은 온 마을에 칭송이 자자했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저편에 있는 욕심쟁이 형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동생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질투와 탐욕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 동생 흥부의 새로운 집을 향하고 있었죠. 놀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흥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전에 초라한 오두막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사는 집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죠. 흥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형을 반갑게 맞이하며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부를 얻게 되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흥부는 숨기는 것 없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된 이야기를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놀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도 제비를 이용해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끔찍하고 이기적인 계획이었죠. 자신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 집은 동생의 화려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한 오두막처럼 느껴졌죠.
아내를 보자마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부의 아내 역시 남편 못지않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사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놀부의 집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음 해 봄이 오자 놀부는 매일같이 처마 밑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봄의 생동감을 느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 제비 둥지를 찾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놀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그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둥지에서 아기 제비들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 날갯짓을 연습할 때까지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놀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탁인 장대를 들고 둥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동생 흥부가 보여주었던 생명에 대한 따뜻한 온기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잔인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장대로 둥지를 거칠게 후려쳤고 그 충격에 연약한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기 제비는 멀쩡하던 다리가 부러져 먼지투성이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버둥거렸습니다. 놀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기 제비를 주워 들었죠. 그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흥부가 했던 것처럼 부러진 다리에 약을 바르는 신용을 하고 헝겊으로 대충 둘둘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나 연민이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계산만이 깔려 있었을 뿐이죠. 놀부의 거친 손길에 아기 제비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다리를 절뚝이던 제비는 다른 제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제비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나긴 겨울 내내 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올 금은보화의 산을 상상하며 잠을 설쳤고 아내와 함께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지 이야기하며 탐욕을 키워나갔습니다. 동생 흥부가 가진 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 해봄, 놀부의 눈에 익숙한 제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다리를 절며 떠났던 그 제비였습니다. 놀부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가 제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제비는 놀부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맴돌더니 작고 검은 박씨 하나를 마당에 툭 떨어뜨리고는 미련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그 박씨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곤 가장 기름진 땅에 정성껏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박이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놀부의 탐욕을 양분으로 삼은 듯 박덩굴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지붕을 온통 뒤덮었고 곧이어 시커멓고 기괴한 모양의 거대한 박 세 덩이가 열렸습니다. 그 박은 흥분의 박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놀부는 그 크기를 보며 자신의 탐욕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박이 완전히 익자 놀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 동네에 자랑을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가장 큰 톱을 가져와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톱이 박에 닿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침내 첫 번째 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놀부는 눈을 크게 뜨고 박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금빛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박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 한 무리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놀부야. 내 놈의 재물이 다 우리 것이다. 그들은 순식간에 놀부의 집안으로 들이닥쳐 값비싼 가구들을 부수고 곳간의 곡식을 마구잡이로 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부가 막으려 하자
도깨비들은 그를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습니다. 놀부의 비명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놀부는 첫 번째 박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박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보물이 나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떨리는 손으로 톱질을 시작했죠. 두 번째 박이 갈라지는 순간 박 속에서는 금은보화 대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시커먼 똥물과 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놀부의 집마당은 오물바다로 변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놀부의 비단옷은 똥물에 흠뻑 젖어 형편없이 변해버렸고 지독한 악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과 위세는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 속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놀부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놀부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로 톱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박이 갈라지자 그 안에서는 돈도, 보물도, 심지어 도깨비도 아닌 하얀 상복을 입은 상여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빈 상여를 메고 구슬픈 곡소리를 내며 놀부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집주인 양반, 이제 곧 초상 치르겠네. 상여꾼들의 섬뜩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부가 평생을 자랑으로 여기던 웅장한 기와집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부러지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가 먼지 더미 속으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 지역 최고의 부자였던 놀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나앉은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탐욕을 비웃는 듯한 바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끔찍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강 건너 흥부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형이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던 형의 악행을 떠올리기보다 피를 나눈 형제가 겪고 있을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흥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곳간을 여러 쌀과 옷감, 그리고 돈을 챙겨 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폐허가 된 놀부의 집터에 도착했을 때 흥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잿더미와 오물 속에서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이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몇 해 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던 자신의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놀부는 동생 흥부가 나타나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아무 말 없이 형에게 다가가 그의 더러워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다 잊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놀부는 동생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탐욕을 깊이 뉘우치며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부는 놀부의 가족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깨끗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두 가족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놀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산더미 같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제비가 물어다 줄 박씨가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